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여성입니다. 본인 가게를 운영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든 아시겠지만 사실 장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땅히 휴일도 없고 모든 것을 스스로 꾸려나가야 하다 보니 신경 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그런 와중에도 손님이 적은 시간이라고 해서 업장을 쉽게 비우기도 곤란하고요. 손님들이 한창 많이 들이닥치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잠깐 가게에서 땀이 날 때마다 제 휴식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채널인데요. 저도 결혼 생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과 가정 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사연들을 듣고 있자면 공감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얼굴은 모르지만 친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지인이 생긴 것만 같아 저 혼자서 몰래 내적 친밀감을 키워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 역시 결혼 생활 중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예요. 누구든 결혼을 결심할 때야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지낼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그 남자가 평생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꼭 사람의 좋은 면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남편의 밑바닥까지 마주해야 한다는 게 참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남편 사업이 제법 잘 나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소개를 통해 만나다 보니 서로의 조건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소개를 받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개를 해주시는 주선자분 입장에서도 어지간히 조건이 비슷하게 맞지 않으면 서로에게 신뢰가 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남편 사업이 잘 나갔던 것처럼 저희 집 역시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제게 좋은 기반 물려주셨기에 이렇듯 조건 괜찮은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생기곤 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중 하나였어요. 지훈 씨랑은 얘기가 참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사람 소개시켜준다면서 들 쓰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아들이 장가가서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으신지 워낙 성화시라 내키지는 않아도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에 차는 상대방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도 기대하지 않고 나왔는데 지훈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다니 제가 참 행운인가 봅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남편은 제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 자랑인 것 같아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인상이 유순하고 선한 편이라 그런지 첫인상에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남편에게도 그런 제 첫인상이 먹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주 미남은 아니었어도 허우대도 멀끔하고 조건도 괜찮고 무엇보다 제 환심을 사겠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남자다워 보여서 좋았어요. 잘 나가는 남자가 제 마음에 들겠다고 그리 지극정성을 썼는데 혹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연애할 때 남편이 저에게 참 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한테도 점수 따겠다고 갖가지 진귀한 선물에 비싼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는 등 제법 노력을 기울였으니까요. 우진이 정도면 조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리 나쁘지는 않은 편이지. 아빠는 저만 하면 괜찮다 싶다. 저만큼이야 누구나 다 하지.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예쁘고 잘났는데 어느 남자인들 마다하겠어요? 나는 좀 더 지켜볼랍니다. 쉽게 남편에게 마음을 주신 친정아버지와는 달리 친정어머니는 딸 가진 노파심에 그러셨는지 보다 깐깐하게 구셨습니다.
남편도 그걸 눈치채고 있었는지 저희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눈치를 더 보기도 했죠. 어찌되었든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만남이 지속되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자기 사업 이야기하면서 항상 자신감 넘치고 목소리가 크던 남편이 본인 본가 이야기할 때가 되자 다소 주눅이 좀 들어 보였어요. 우리 집은 지훈 씨네랑 달라서 사실 딱히 볼 건 없는 집이에요. 나 사업 시작할 때도 집에서 뭐 하나 도움받은 거 없었고 지금이야 내가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본가에도 좀 도움을 드려서 전보다는 덜하지만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집도 꽤 쪼들리는 편이었고요. 혹시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지호 씨 저희 부모님 소개시켜드렸다가 놀라거나 실망하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도 영 내키하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사람이 본인 불리할 구석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곧 부부가 될 거고 결혼할 사이인데 알 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복한 집에 태어나지 못한 게 그 사람 잘못은 아니니까요. 본인 능력으로 이만큼 사업 키운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진 씨, 그런 말 말아요. 그만큼 우진 씨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가진 것들 다 이루었다는 뜻인데 나는 그런 우진 씨 존경스러워요. 사실 우리 집이야 저희 부모님께서 열심히 사셔서 제가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지. 딱히 제가 잘해서 이런 집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진 씨 역시 마찬가지죠. 나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저를 보고 감격의 겨운 눈으로 바라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어지간히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지훈 씨. 지훈 씨는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지훈 씨만큼은 저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밝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도 저한테 집안 얘기까지 솔직하게 해주는 걸 보면 저 사람 역시 내게 마음을 많이 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약간은 허세가 있어 보이기까지 한 편이었거든요. 자기 사업이 잘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넓어진 은근슬쩍 자랑의 대상으로 삼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집안 사정이 그런 줄 몰랐으니 남편이 젊은 사업가로서의 치기에 그런 약간의 허세를 보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으로부터 시댁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게 다 어릴 적에 넉넉하지 못했던 서름에 대한 보상 심리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어릴 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다들 브랜드 있는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그거 하나 사줄 형편이 안 돼서 만날 짱투이나 신고 다녔으니 어린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나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그런 데다 절대 돈 아끼고 살지 말아야지 생각했죠. 원래 어릴 적에 갖고 싶었던 건 못 가지면 커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게 된다고들 하잖아요. 남편한테는 겉모습 꾸미는 게 그랬나 봐요. 입고 다니는 옷이며 신발이며 워낙 명품을 좋아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가정 형편 생각해보면 명품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처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솔직히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제외하고는 굳이 명품으로 몸을 치장할 필요가 있나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꼭 그렇게 거칠에 집착하지만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남편의 허세를 엿볼 수 있었죠. 자기 집안에서 받은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도 딱히 살가운 아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희 상견례가 가까워지면서
제가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처음 만날 생각에 긴장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자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훈 씨,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결혼해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고 우리 본가나 부모님 그렇게 자주 찾을 일 없을 거예요. 나 독립하면서부터 나부터도 집에 그렇게 자주 간 적 없어요. 가끔 뭐 용돈이나 붙여드리고 필요한 거 있다고 하시면 그거 도와드리고 그것만 해도 솔직히 나는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자기 부모님인데 친정 부모님과 살갑게 지내온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조금 매정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본인 가정사에 대한 건 아무리 아내가 될 저라 하더라도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생채기가 남아있어 저러지 싶어 더더욱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위해 저희 집과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치르면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처음 만난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저 평범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상견례 자리 나오기 전에 남편으로부터 단단히 주의를 받은 모양인지 저나 저희 부모님에게 극도로 조심하는 자세가 오히려 저자세로까지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못난 부모 밑에서 우리 우진이가 고생 많이 하면서 이만큼 성공해서 지호씨같이 참 아가씨까지 며느리감으로 데려오고 우리는 우진이랑 지호씨한테 더 바랄 거 없어요. 그저 둘만 잘 살아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 이리 귀한 집 자제분을 며느리로 맡게 돼서 내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진씨같이 훌륭한 아들 키워주신 부모님들이신데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려야죠. 아무래도 잘 살고 교양이 있는 저희 부모님과 제 앞에서 챕챕일 짓 하지 말라며 남편에게 제대로 잡돌이를 당하신 모양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낮추시라고 해도 결혼 후에 천천히 하겠다며 말씀 한마디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보기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우진 씨,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나 진짜 괜찮아요. 그래도 시부모님이랑 일찍 가까워지려면 마음의 벽도 허물고 좀 친근하게 다가서야죠. 알았어요. 지훈 씨가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치만 우리 부모님 챙긴다고 지나치게 무리할 거는 없다.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도 결혼 시작부터 자기 부모 너무 챙겨서 여자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남편처럼 얘기해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배려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제 부모에게 차갑게 구는 것이 돌고 돌아 결국에는 저에게까지 올 거라는 건 미처 그땐 생각 못했죠. 결혼식은 성대한 분위기 속에서 잘 치러졌습니다. 남편은 제일 잘 나갈 때니 결혼식에도 돈을 아끼려 들지 않았어요. 지훈아, 그래도 결혼식은 하루 하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우진 씨 생각은 그게 아닌가 봐. 나를 세상에서 제일 귀한 신부로 만들어주겠다나 어쨌다나. 아이고 참, 벌써부터 마누라 사랑이 유별나다 유별나. 허례허식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결혼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다소 걱정하셨지만 제 남편이 저 위한다고 그리 투자를 한다는데 기분이 나쁘시지만은 않으신 듯 했어요. 저 역시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는 게 은근히 기분이 좋긴 했지만 사실 저 위한다는 것만이 성대한 결혼의 이유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남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 면이 있는 남편이다 보니 결혼식 또한 결코 허투루 진행할 수는 없었겠죠. 어찌되었든 그런 성대한 결혼식 끝에 저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슬슬 기울기 시작한 것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였어요. 신혼 초에는 제 곁에 찰싹 붙어서 자투리 시간을 몽땅 저한테 할애하던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 일로 바쁜 남편이 몸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어요. 그 와중에 결혼 준비하는 내내 제게 저자세이던 시어머니가 은근히 제게 자주 연락을 하시며 며느리 길들이기에 들어가신 것 같았습니다. 예, 아가. 그래도 결혼 전에는 우진이 혼자 바빠서 가족끼리 만나기가 어려워졌다 치더라도 집안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니? 우진이가 바빠서 챙기지 못하면 너라도 부모님한테 연락드리고 찾아다니고 그래야 하는 거야. 그래야 바깥 일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우진이가 가정 걱정하지 않고 밖에서도 힘내서 일할 수 있지 않겠어? 결혼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장 제게 하대를 시작하며 본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시어머니셨습니다. 사실 며느리한테 그동안 말을 높였던 게 더 이상하기는 하죠. 하지만 결혼 전에 그렇게 저나 저희 친정 눈치를 보며 낮은 자세로 저희를 대하시던 분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마치 볼장 다 봤다는 듯이 태도로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모습이 솔직히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 요구를 반쯤은 받아주고 반쯤은 슬쩍 넘기기도 했죠. 심상치 않은 진상의 기운에 처음부터 저거 다 받아줬다가는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없이 시댁에 방문한 것도 여러 번 지나자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은 내도록 바빠서 저희 친정나들이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집 오자마자 태도를 싹 바꿔버린 시어머니 호출에 별다른 용건도 없으면서 시댁에서 내키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 저 나름대로는 불만이 쌓였죠. 그렇다고 제가 가정주부라서 마냥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쉬는 시간에는 저도 좀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에 저도 모르게 불만의 소리가 나갔나 봅니다. 아, 요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연락 자주 하시는 거 알아? 내가 그동안은 당신 요새 많이 바쁜 것 같아서 괜히 신경 쓰일까 봐 얘기 안 했는데 요새 어머니께서 너무 날 자주 부르시는 것 같아. 결혼 전이랑 대하는 것도 너무 다르시고. 그냥 적당히 듣고 치워. 뭐 한다고 그걸 일일이 신경을 쓰고 있어? 예전 같으면 자기가 나서서 괜히 며느리 잡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을 남편이 약간은 따증스런 말투로 말했습니다. 꼭 그건 제 일이 아니니까 제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제 입장에선 솔직히 황당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자기가 먼저 자기 부모님 크게 신경 쓸 일 없다고 하더니 막상 결혼해서 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해? 당신 마누라랑 당신 어머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전에는 나보고 결혼해도 신경 쓸 일 없을 거라고 하더니 이렇게 짜증스러운 태도는 또 뭐고? 그러자 남편이 제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럼 결혼을 했으면 가정이 최우선이 되어야지.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해야 해? 그것도 여자들 문제를? 나 요새 힘든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참고 참다가 이제야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서운한 마음 좀 알아달라는데 꼭 그렇게 말을 서운하게 해야겠어? 결혼 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에 놀라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는 남편 눈은 당혹스러움 반, 짜증 반이었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아직까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익숙하지 않은 저였어요. 남편 역시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줄 수 없겠어? 일이 많이 바쁜가 싶기는 했지만 회사가 위기에 처한 줄은 몰랐기에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찌되었든 남편이 힘들다고 하는데 마냥 저 힘든 얘기만 할 수도 없으니 그런 제 불만은 꾹 누르고 남편을 걱정했어요. 그렇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나도 좀 더 신경을 썼을 텐데. 당신이 신경을 쓴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어. 나 먼저 들어가서 쉴게. 어두운 낯빛으로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도 나쁜 건데 자기 입으로 회사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 저 보기 민망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한 것 같았어요. 워낙 자기 사업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 사람이었고 남 보기 우스워 보이기를 끔찍하게 싫어할 만큼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딴에는 저 사람이 마음 다치지는 않았을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사업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은 도무지 우라를 참을 수가 없었는지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데 회사인데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게 말이 돼? 그동안 내 앞에서 알랑방귀 끼던 놈들 나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죄다 모른 척하면서 사람을 까해보는데 괘씸한 인간들. 내가 그동안 자기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끼는 거 없이 베풀면서 나한테 그만큼 받아먹었으면 그만한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은혜도 모르는 인간 같으니라고. 울분에 차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에 술에 취해 악을 쓰는 남편을 보고 어쩔 줄을 몰랐지만 일단은 남편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어디서 그렇게 술을 혼자서 마셨어. 나라도 부르지. 자우심 부르면 뭐 달라져? 남편 꼴이 이 꼴이 됐는데 당신이랑 마주 앉아 숫자느냐 기울이게 생겼어? 내가 이 나머지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팔자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 허세를 부리며 쌓았던 인맥들이 진실한 관계일 리도 없었고 원래 사람 사는 게 잘 나갈 때는 주변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와글와글 하다가도 힘들어질 때는 극소수의 진짜 제 사람들만 말고 곁에 남아주는 사람 없는 게 세상이치 아니겠습니까?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겠지만 남편은 도무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있잖아.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당신 지켜줄 테니까 울지 마. 어? 태어나서 부도라는 건 겪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라고 왜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남편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혹시 이 사람이 무슨 일이라도 벌일까 싶어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지만 중얼중얼 술김에 온 세상을 저주하는 남편을 끌어안고 이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 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미 꺾인 기세가 회복될 리는 없었어요. 남편 회사는 결국 회생 절차를 걸쳐 도도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돈도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한번 삐끗하기 시작하면 그 배 이상으로 수습에 애를 먹게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입장에서 결국 손 벌릴 데가 어디였겠습니까? 송구한 마음을 감출 수도 없었으나 결국 친정 부모님께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아, 걱정하지 마라. 사람 살다 보면 꼭 잘 될 때만 있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그래, 아빠 말씀이 맞아.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 설마니 우리가 내 새끼 그 모진풍파 다 맞고 있도록 가만히 두겠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차마 송구스럽고 부끄러워서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지 본인은 오지도 않고 제 부인만 친정에 보내 도움의 손길을 요구한 남편에게 그날만큼은 원망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님께 이토록 죄송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당신이 급한 불은 끄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회사도 잃고 가진 그동안 모아온 재산도 싸그리 정리해야 했지만 친정 부모님 덕에 빚 걱정할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랑거리였던 회사를 잃고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날이 갈수록 성격이 급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회사 정리한 지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슬슬 일자리도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 당장 급하게 구하라는 건 또 아니고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면 슬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나라고 집에서 마냥 노는 게 좋기만 한 줄 알아? 그래도 내가 명색이 회사 대표였는데 지금 남의 밑에서 일을 하라는 소리야? 당신 남편 이제 볼 거 없다고 우습게 여기는 거야, 뭐야?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대뜸 화부터 내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정리하고 집안에 틀어박힌 지 거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 계속 저대로 뒀다가는 폐인되는 건 시간 문제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운을 떼본 거였는데 대번에 화부터 내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말이 6개월이지 그동안 집에서 지내도 단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허세 있는 사람인 만큼 더는 자존심 내세우고 허세 부릴 근거 없는 남편은 그저 열등감 덩어리였으니까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우리들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고 아등바등 애를 쓰고 있는데. 당신 힘든 건 알겠지만 힘들다고 마냥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으면 뭐가 해결이 돼? 나를 봐서라도 우리 부모님 봐서라도 기운을 차려야지. 장인 장모님 봐서라니. 나 회사 정리하는 거 수습해줬다고 지금 처갓집 눈치까지 봐야 한다는 거야? 당신 정말 이럴래?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 많은 돈으로 당신 일 해결해줬으면 최소한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는 제대로 드려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상처될까 봐 그동안 말 한번 시원하게 못했지만 솔직히 그건 도리가 아니지. 아무리 우리 집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 돈이 적은 돈이야. 우리 엄마 아빠도 내 일, 본인들 사위 일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 거라고. 그래, 너희 집 참 대단하다. 나 같은 사위 들어오는 바람에 아주 고생이시네.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남편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 저럴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질 않았습니다. 저 사람 자존심 상할까봐 제가 오늘오고 참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댁 용돈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 아들 사업이 넘어갈 판인데도 아들 걱정보다는 다달이 본인들한테 붙이던 용돈이라도 끊어질까 싶어 며느리 눈치를 싹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얘기 남편에게 전했다가는 저희 집은 물론이고 시댁까지 혼란을 일으킬 판에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용돈도 제가 메꿔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제 입장에서는 버거운 현실이었어요. 더 기가 막히는 건 아들 망하고 그 뒷수습 다 해준 저희 친정에 감사할 줄은 모르면서 끝도 없이 바라는 것만 많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한 여자 발전하는 게 다 그런 거야. 남편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라고. 너도 시집 왔으니 출가 외입니다. 너 이제 네 친정 사람 아니야. 그저 이 집안 잘 되길 바라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다. 두고 들으면 무슨 조선시대 양갓집에라도 시집 온 줄 알겠어요. 인간들이 뻔뻔하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그 아들의 그 어미였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보다 그 재산 잃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남편과 시댁 인간들 본성에 대한 상심이 더욱 컸습니다. 저 역시 서서히 그들에게 마음을 뗄 수밖에 없었죠. 당신 또 어딜 가? 주말에 엄마 만나기로 했다고 했잖아. 아니 무슨 결혼한 여자가 바깥 나들이가 그렇게 젖어?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저한테 들릴 듯 말 듯 구시렁거리는 목소리는 이미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불만이었어요. 아니, 내가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 엄마 만나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자기도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본가 자주 가면서? 그러니까 나 우리 집 갈 때 며느리도 같이 붙어서 가면 얼마나 좋아. 내가 매번 빠졌어. 당신 가자고 할 때마다 거의 군말 없이 다니다가 오랜만에 엄마가 딸내미랑 데이트 좀 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기분 나빠하고 그래. 제가 시댁에 소홀한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남편 사업 망한 뒤 요상하게 남편이 나서서 거의 매 주말마다 저를 시댁으로 데려가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편한 자리이기를 하나. 남편이나 집에 들어가면 제 세상인 마냥 안방에 퍼질러 누워서 낮잠이나 실컷 잤지만 제게는 편치 않은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식사 때마다 주방에서 엉덩이 붙일 틈도 없이 일하고 식사 끝나면 후식 준비한다고 혼자서 아등바등하며 몸도 마음도 편치 못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친정엄마께서 이러다 우리 딸 얼굴 까먹겠다며 얼굴 한번 보여달라는 말에 겨우 응한 거였어요.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요새는 왜 그렇게 자기 가족들 못 챙겨서 안달인 건지. 그러면서 결혼 이후에는 저희 친정에는 발길을 뚝 끊어버린 남편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엄마랑 잡은 약속 이제 와서 취소할 생각도 없고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던 간에 저도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딸 잘 있었어? 시집 보내고 나니까 내 새끼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드네. 반가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 죄송해졌습니다. 은근히 저를 고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제 길을 누르려 하고 마치 저를 길들이려는 양 구는 시어머니는 그리 자주 보면서 막상 내 엄마는 내 엄마에게는 소홀했다고 생각하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사업 수습하면서 그 많은 돈을 갖다 써놓고 감사 인사 한 번을 제대로 안 하는 남편 등 남편이 얼마나 친정 부모님을 서운하게 했겠습니까? 막상 자기 힘들어지니 저보다는 자기 본가 식구들을 더 챙기며 저더러 시댁에 더 잘할 것을 요구하는 남편 행동 때문에 벌써부터 조금씩 토해감을 느끼고 있던 차였습니다. 사업이 엎어지면서부터 남편의 행동이 왠지 석연치 않았어요. 저더러는 자기 식구들 잘 모시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막상 남편 사업 어려워지고 무심양면 남편을 도와주시던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동안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 나와서
예전처럼 엄마랑 데이트다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아이고, 유부녀가 그럴 새가 있겠어? 말만 들어도 좋다. 혹여나 자기까지 딸내미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제 생각에 손사래를 치면서도 엄마 입꼬리가 본인도 모르게 슬그머니 올라가시더라고요. 그저 딸내미 얼굴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리 행복해 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요즘 남편 눈치에 시댁 눈치 본다고 스트레스가 많았다지만 제가 너무했구나 싶었습니다. 내 부모 내가 챙겨야지 도리가 없겠다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는 친정부모님 서운하실 일 없도록 각별히 마음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엄마와 간만에 한 데이트는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엄마랑 주말마다 뮤지컬이니 음악회니 전시회니 참 많이도 쏘다녔거든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화생활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양질의 문화생활이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시는 거라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런 부모님 덕에 좋은 것들 원 없이 보고 자랐어요. 덕분에 저 또한 엄마처럼 고상한 취미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후에는 뮤지컬 본 게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데는 관심이라곤 전혀 없었거든요. 데이트할 때는 그나마 제가 전시회 다니는 거 꽁무니 졸졸 몇 번 따라오기는 했는데 얼핏 보기에도 늘어지게 하품을 하는 꼴이 영 적성에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것도 신경 쓰였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성격이나 성향이나 뭐 하나 맞는 부분이 없었는데 대체 어디에 그렇게 끌렸던 건지 제 발등을 찍고 싶네요. 그렇게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벌써 현관에서부터 팔짱을 꼬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집에 나서기 전부터 그렇게 제 심기를 어지럽히더니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을 보내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왜? 뭐가 또 그렇게 불만인데? 내가 내 엄마 보러 갔다 오면서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돼? 눈치를 보긴 정말 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는 거야? 대체 장모님이랑 여태까지 뭐 했어? 뮤지컬 봤다, 뮤지컬! 엄마가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고 나니 같이 공연 볼 사람도 없다고 하시길래 오랜만에 같이 공연 봤어. 뮤지컬? 그런 공연 표값도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지. 그 말에 빈정이 확 상했습니다. 우리 형편? 설마 내가 우리 생활비 끌어다가 뮤지컬이라도 봤을까봐 그래. 오늘 공연 표도 엄마가 해주셨어. 엄마가 딸내미 돈 쓰는 꼴 그냥 보고 계실 뿐이야? 적어도 돈으로는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못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저 역시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 일 때문에 힘들 때도 아름아름 저희 집에 손 벌려놓고 자기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사실상 남편은 그냥 몸만 가지고 저한테 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일로 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치고는 그 당시 남편이 저의 결혼에 기여한 바가 너무 없었어요. 저도 민망한지 순간 입을 다물었다가 또다시 남편이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거 좋은 거 보면서 우리 엄마 생각은 안 나냐? 우리 엄마 지금까지 우리 키우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제대로 된 문화생활 한번 해보신 적 없는데?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황당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살면서 자식인 자기도 어머니한테 뮤지컬 한번 안 보여드렸다면서 며느리인 제가 그런 것까지 가엾게 여기고 챙겨야 해요? 평소에 저 사람이 그렇게 효자였던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 잘 나갈 때는 날 때부터 저 혼자 잘난 줄만 알았지 자기 어머니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안타까우면 진작 당신이 좀 챙겨드리지 그랬어?
가만 보면 당신 꼭 나 통해서 대리효도 하려고 들더라? 대리효도라니? 당신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아들이 어머니 생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 일이라고? 그러더니 지 혼자 성질을 못 이기고 백 돌아서더니 방문을 팡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이지 기가 찼습니다. 제 부글부글 끓는 속이야 말할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랑은 그런 문화생활도 함께 즐겼는데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니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물론 100% 내켜서 한 짓은 아니었습니다만 시아버지와 함께 보시라고 뮤지컬 티켓을 끊어 시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아유, 너는 생활비로 쓰기도 빠듯할 텐데 뭐 이런 데다가 돈을 쓰고 그러니? 자주 그러는 건 아니지? 생전 받아본 적 없는 공연 티켓을 받아들고 입이 귀에 걸리면서도 행여나 당신 아들 돈이라도 갉아먹을까 싶었는지 뾰족한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단박에 괜한 짓을 했다 싶었습니다. 정작 시어머니랑 둘이 공연 보고 와서는 사흘 밤낮을 공연에 대한 감상을 신나게 떠들어대는 시어머니였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거로 제 최소한의 할도리는 했다고 생각했어요. 뭐 한 번쯤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가끔가다 한 번씩 콧바람 좀 쐬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되지 않겠니? 저한테 온갖 미운 소리 다 해놓고 은근히 제가 또 해주기를 바라는 시어머니가 참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 맞다나 저희 벌이가 빤한데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굳이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그냥 귀뚱으로 듣고 넘겨버렸죠.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친정으로부터 조만간 이사를 갈 예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나 너희 엄마도 나이가 적지 않으니 좀 한적한 곳에서 텃밭이나 갖고 가며 그렇게 풀 밟고 살란다. 전원주택 사는 게 이 사람 꿈이었잖니. 이제 그런 고층 건물에는 살기 싫으시단다. 나야 네 아버지 말씀 따라야지 뭐 어쩌겠니. 전원생활은 시아버지의 오랜 꿈이셨어요. 물론 은퇴 전까지는 시아버지께서도 도시에서 일을 하셨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도시적인 성격의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어머니를 배려하신 거라는 것도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군소리 없이 아버지 뜻을 들어드리기로 한 거죠. 전원생활 좋지. 그렇게 집 한켠에 채소 심어 키우며 사시는 게 꿈이라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우리 아빠 좋겠네. 그렇게 저 역시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딸 시집 보낸 후로 은근히 더 외로움을 느끼시는 엄마가 마음에 걸렸어요. 딸 부부가 다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남편 사업 정리하면서부터 저희 사이가 대면대면해진 걸 부모님께서도 눈치채고 계셨겠죠. 그리 먼 곳으로 가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저와 거리가 떨어질 테니 벌써부터 엄마가 걱정이신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불어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는 좋겠지만 엄마는 가뜩이나 전원주택 너무 조용하고 심심해서 별로라고 했는데 이제 어쩌나? 뭐 조용한 데서 그동안 못 보고 밀렸던 영화나 실컷 보지 뭐. 그래도 지금보다 더 넓은 평수에서 여유롭게 생활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곧 친정 부모님께서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듣고 또 이렇게 한마디 하더군요. 저런 생활이라니 은퇴한 도시인들의 꿈이네. 그 말 한마디에 깃든 비아냥을 진작 알아챘기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는 더 이상 소모적인 말다툼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기분만 상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는 감사한 마음도 죄송한 마음도 컸습니다. 특히나
제 뒷수습 모조리 맡겨놓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위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이왕 이사 가시는 김에 그런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내일 이사 들어가는 날 맞춰서 TV 설치해달라고 미리 예약해놨어. 기사님 오시면 문 열어드려요? 얘는 뭘 그런 걸 다 보내. 우리 엄마 새집 생활 시작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제일 좋은 최신형 TV니까 그걸로 영화 원 없이 봐요. 아이고 세상에. 고맙다. 그래도 딸내미밖에 없네. 좋아하시는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제 비상금까지 털어 조금 무리를 했음에도 잘했다 싶었습니다. 사실 겨우 그것밖에 못 해드리는 게 죄송했지만 지금 저희 집 형편 생각하면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엄마, 이사 잘했어? TV는 잘 들어갔고? 예, 지훈아. TV 안 왔는데? 뭐? 전날 제가 예약 확인까지 했는데 그럴 리가 없었어요. 다시 확인 전화를 하려는 차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TV 잘 받았다 예. 난 저렇게 큰 TV는 태어나서 처음 보네. 역시 능력 있는 아들들이 이런 호사를 다 부리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TV라니? 너 시켜서 보냈다고 하던데? 순간 꼭지가 확 돌아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놈이 제가 저희 친정에 TV 사준 건 어떻게 알고 그거 가운데서 가로챘다는 거예요? 거기다 시댁에 그걸 보내요? 제 돈 한 푼 안 써놓고?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요? 다른 거 다 참아도 이번만큼 참고 넘어가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기어 들어오자마자 놈 면상에 대고 소파 쿠션을 집어던졌어요. 너 도둑놈이야. 네가 뭔데 내가 우리 엄마 사준 TV를 어딜 멋대로 네 집에 보내?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제가 난리를 치자 놈이 안색 하나 안 변하고는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너 정신 차려. 너 유부녀야. 효도를 할 거면 당연히 우리 집이 먼저지. 남편놈 정신 나간 소리에 그만 말문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더 볼 것도 없이 곧장 방에 들어가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시댁으로 향하는 길에 급히 인력 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인간들 사달을 내지 않으면 화병으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지금 내 집에서 뭐들 하는 거야? 저거, 그리고 저거. 저 TV는 오늘 당장 다른 곳으로 보낼 거니까 특별히 포장 신경 써서 부탁드릴게요. 시댁이 들이닥치자마자 남편놈이 가르친 TV는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저한테서 야금야금 뜯어낸 살림살이 일체를 전부 밖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는 시어미 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게 발광을 떨었어요. 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 다 내 아들이 해준 건데 능력 있는 내 아들이. 주제 파악을 못해도 정도가 있지. 대가들이 능력 있게 뭐가 있어? 당신 아들 지금 사업 말아먹고 나한테 얹혀 산 거 뻔히 알면서 그것뿐이야. 그 못난 놈 뒷수습까지 다 해준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한 줄도 모르고 아주 모자가 염치 없는 것도 정도 것이지. 댁들 용돈도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이 뻔뻔한 거지들아. 내가 내 물건 챙겨가겠다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아이고, 오징아. 악에 맞춰 큰소리치는 저를 보고 우는 소리를 하더니 이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을 시어머니였습니다. 시가를 처붓을 기세로 뛰쳐나간 저를 금방 쫓아온 남편이라는 놈이 그 난장터를 보고 뻔뻔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내게 소리를 지르는 놈뺨을 있는 대로 갈겨줬어요. 뭐긴 뭐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지?
너 같은 능력도 없는 거지 새끼 걷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이게 감히 머리끝까지 기어올라. 내 부모 아니었으면 빚도 해결 못해서 감옥 갔을 놈을 살려줬더니 감히 내 놈이 내 부모를 우습게 봐?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놈이 길바닥에서 빌어먹을 놈이 너라니 빈대 같은 놈이나 더는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 그동안 내 덕에 호의호식한 건 싹 걷어갈 테니 너는 니놈 생긴 대로 네 어미랑 같이 구질구질하게 살아봐. 그러고는 제가 이 집에 갖다 바친 숟가락 하나까지 싹 다 걷어서 그 빌어먹을 집구석을 나섰습니다. 그간 어지간히 헤쳐먹어서는 나갈 때 잠깐 돌아와서 보니 행한 집구석에 모자가 어리 빠져 주저앉아 있는 꼴이 딱 그것들 수준에 맞아 보였습니다. 단박에 어마어마한 소송팀을 건 이혼 신청에 제 건 놈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장 제 집에서부터 쫓아냈으니 그 구질구질한 시댁에 얹혀 지내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눈물 콧물 짜며 추태버리던 전 남편 놈이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흠씬 두들겨 맞는 일도 있었네요. 그간 저희 부모님도 어지간히 참으셨으니 그걸로나마 속이 좀 시원해지셨으면 싶었습니다. 그나마 얹혀 살던 시가도 곧 처분해야 했어요. 그동안 시댁 생활비며 사업 망한 이혼 남편 밑으로 들어간 돈까지 그 집구석에 갖다 바친 게 어디 한두 푼이에요? 그거 전부 민사소송으로 빼앗아 마침내 전 남편과 시가를 풍비박산하게 만든 저였습니다. 소송 결과 나오던 날 어찌나 속이 뻥 뚫리던지 그간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인과응보이죠.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이렇게 되는 법입니다. 직업도 집도 절도 없는 그것들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살든 이제는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이렇게 제 끔찍한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저런 것들한테 인생 낭비하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